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번 주에도 한 서너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반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지만 대구 경북 또 70대 이상 그리고 이제 주부층.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 뭐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제 후속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순방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뭐 활동 중단 아니겠습니까? 연말까지는 거의 꼭 필요한 행사 외에는 활동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특별감찰관인데 결과적으로 14일 날 의총이 있었습니다만 추천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는 식이었으면 이건 뭐 일파만파 엄청난 충격파가 가해졌겠지만 지지율이 뭐 곤두박질 쳤겠죠. 완전히 동반 곤두박질 쳤겠죠. 근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아주 데이터 분석은 우리 방송의 최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P커플링에서 D커플링 그리고 N커플링의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아마 한동훈 대표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거 있게 설명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봉합이 필요하다. 붕괴가 아니라 봉합이다.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도 판단했을 거고 본인도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유난 회복 국면,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을 보면은 한국 갤럽도 3%포인트가 올라가서 긍정 20%, 부정 71%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조사들도 부정도 한 3%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네요. 그래서 뭐 쿠키뉴스라든지 이제 소개해 주실 다른 일련의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더라도 대체로 반등한 거, 그 반등 지점은 TK, 대구 경북과 60대, 70대 이상, 특히 이제 70대 이상과 주부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는 15일 됐는데. 그렇습니다. TK 지역에서 아주 급상승을 했어요. 38이죠? 네. TK 지역에서 37%인데. 지난주 23%니까 14%. 그렇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급상승을 했는데, 대신에 PK 지역은 28%에서 이번 주 21%로 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남이라도 TK와 PK가 상당히 거리감이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60대도 지난주 23에서 27로 4%가 올랐고, 특히 70대는 34%에서 44%로 그렇죠. 이번 주 10%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부층이요. 주부층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 올라왔죠. 지금 41%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층에서도 지난주 34에서 이번 주 40으로 6%가 올라왔어요. 모름 무응답, 이게 여기도 16%에서 27%로 11%가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념 성향에서 모른다고 하는 걸 무념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없는 무념층인데 무념층은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올라가는 응답자층입니다. 참 중요한 응답자층인데, 일단 진보나 중도보다도 중도는 또 이념 성향을 나누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무념층은 끝까지 안 나눠지는 층입니다. 그래서 무념층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했던, 저는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일을 하자. 그것은 좋은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국정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셔야죠. 지지율은 봐야 됩니다. 지지율의 일희일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인기조사가 아니라 국정관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에 몇 번이고 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휴대폰으로 보안이 유지되는 휴대폰으로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게 그 대통령실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지금 그 주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때?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예. 1분 이내로 2분 이내로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초에 나온 리얼미터 여기는 22.3% 긍정이 부정은 75.1입니다만은 행보죠 여기는. 예. 지난주 22.4에서 0.1%.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부터 이 지지율 하락이 멈췄다. 행보를 걸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왔고 쿠키뉴스도 25.7%대 72.5 여기도 1.3%가 올랐고 그렇죠. 에이스 리서치는 26.9% 여기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쿠키뉴스는 9일에서 11일, 에이스 리서치는 11일에서 12일, 갤럽은 12에서 14일. 지금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 진폭으로 보면은 그럼요. 갤럽은 3%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 방송 바트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김건희 여사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잘못했다, 나쁘게 어떻게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리할 걸 관리해버리면 돼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에서 일정 관리하고 지지율 높아지면 김건희 여사 활동하면 되고 트럼프 집권이기 시작돼서 방한하면은 그런 자리는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등 문제될 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는 윤석열 대통령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협력을 하라. 그 이야기 전에서 다 설명드렸고 또 심지어는 우리 방송에서 해야 될 정책도 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바로 또 그걸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조하는 거는 지금 통신비 부담 크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왜냐하면 통신비는 비경제활동을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가장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하루에 40만 원, 아니 한 집에 4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반값 해줘라. 왜냐하면 데이터는 반값 가능해요. 정부에서 통신사 지원해주고 반값해라. 데이터 요금이 너무 비싸요. 반값 해주십시오. 예, 데이터 요금 반값만 해도요 지지율 5%포인트 올라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리마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G20, G20 정상회담 여기에 참석자 정상 외교에 나섰는데 중국의 시진핑 그렇습니다. 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일 한미일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이 회동을 가지려고 했는데 골프 회동 아무래도 트럼프가 워낙 뭐 각국에서 취임 전에 좀 만나자 워낙 뭐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너무 바빠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 내각도 꾸려야 하고 뭐 정책 어떤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취임 후에 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트럼프와의 회동은 성사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얘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럼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것도 상당히 이 보수층한테는 또 중도층한테도 이제 마음이 떠났던 이 집토끼들이 집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동안 외교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심각하게 공세를 냈지 않습니까? 왜 중국하고는 뭐 관계를 뭐 외면하는 거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안한 무인격의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싱하이밍 대사가 무려 10분 동안 그걸 우리 한국 비난하는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상세가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25일 위정교사는 더 중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 우리가 고품격 프로그램이니까 트럼프와 해동이 안 되면 그냥 올 일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와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럴 때 대한국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까지는
일란 머스크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좋아해요.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 우리 김혜지 사격 선수에 대해서도 지금 테슬라 코리아 홍보 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란 머스크를 만나는 게 정보 효율부 수장이지 않습니까? 딱 만나서 한국이 여수 쪽도 좀 환경을 열어줄 테니까 머스크 씨요. 거기다가도 우리가 기가 팩토리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또 우주 발사체도 예. 지금 나사가 전량 외주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 개발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달 착륙에 대한 이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일본과 함께 우리가 참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 저는 기발한 발상은 뭐냐? 일란을 만나는 겁니다. 일란 머스크를 딱 만나고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포들도 좀 위로를 해주고 딱 대통령이 그러면서 귀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이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직접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좀 플로리다든가 어디 캘리포니아 그렇죠. 또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들려가지고 그렇죠. 머스크를 좀 불러서 그럼요. 한번 만나가지고 한국에 투자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특히 좋죠.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이가 돈독한 걸로 좋아요.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이제 발상에 왜냐하면 굉장히 트럼프 집권 얘기가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딱 일란 머스크를 만나면 그게 정말 저는 대문짝만하게 실려요. 그러겠네요. 네. 예, 오히려 트럼프 만난 것보다도 더 실속이 있을지 모르죠. 일란은 더군다나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그럼 오히려 괜히 그 골프 논란 빚을 필요도 없고 딱 와서 일란을 만나면서 한국에 좀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언만 꺼내들어도 주가가 바로 올라갑니다. 예. 또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또 얘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죠. 윤석열 대통령 바로 참 훌륭한 뭐 지도자입니다. 뭐 이렇게 또 해주면 그럼요. 트럼프가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머스크는 가족이다. 그 첫째 손녀딸이 있거든요. 카이. 예. 카이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죠. 전처 회사의. 머스크는 뭐라 그러냐면 삼촌, 엉클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내적으로는 특히 앞서도 배 대표님도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기자회견 이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연원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고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한 거 그게 이 보수층한테는 상당히 자신감이랄까 뭔가 그래도 희망을 부여한 것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국민의힘이 이제는 친윤이네 친한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도 무슨 당원 게시판 가지고 친윤에서는 그거 왜 당무 감찰 안 하냐 그렇게 지금 따질 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당도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딱 뭉쳐갖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요. 예. 아니 지금 기선을 잡았잖아요. 기선을. 그러니까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그건 바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기자회견장에 게 우리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 한동훈 대표도 반도체 규제를 다 혁파해버리자.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그 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국민들 다 좋아합니다. 여야 간에 끝없이 다 좋아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그리고 G20 이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면은 바로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그 성과도 설명을 하고 그렇죠. 또 골프를 트럼프하고만 쳐야 합니까? 그렇죠. 한동훈으로 치면 더 좋지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태릉 골프장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예. 네. 그러면 얼마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죠. 골프-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쑥쑥쑥 올라갔고 30% 바로 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연말 전까지 30% 돌파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3대 축이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축,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축, 그 다음에 민생 축. 그러면 민생까지도 더 그걸 하고 의료계획과 관련해서도 신임 의협회장이 뽑혔지 않습니까? 훨씬 이야기하기가 좋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반등을 해서 상승 기류를 탔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반등의 변곡점은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치의 속도는 고려 철갑기병대처럼 재빠르게 다그닥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